6년 전 처음 발생한 간암은 수술한 뒤로도 이미 2번이나 재발했습니다. 19년도 9월. 그때 하셨던 일이 있으세요? 그때 택시 했죠. 갑자기 한 10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비가 자꾸만 와. 다 걷다가 그냥 비틀비틀하고. 그래, 이상하다. 이게 병원에 가서 이제 저걸 했더니 간암 이제 간암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40%를 잘라냈어, 간을.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25년간 서울 시내 곳곳을 누볐다는 이수영 씨. 처음 지방간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술하고 담배는 안 피했으니까. 지방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는 식으로 아주 그냥 소홀하게 봤거든요. 지방간은 다 있는 건데 뭐가 무섭냐 하는 식으로 우린 평소 이렇게 했지. 그 의사들이 뭐 얘기할 때 지방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얘기를 하거나 뭐 지방간이 좀 있으시네 그러면서 약 지어주는 것뿐이지.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만큼 하는 일도 많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일정량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거나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을 해독해 배출하는 것 모두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일단 에너지로 쓰고 남는 당은 간에 중성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지방이 5% 이상 축적된 간을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심해지면 간경변,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지방간 지수와 질병별 사망률이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지방간 지수가 높을수록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사망률 역시 지방간 지수가 높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주. 아프고 난 뒤에야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이수영 씨. 야채하고 생선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배 채우고 밥은 나중에 매일 나중에 먹어야 돼. 혈당 안 좋대. 많이 했는데 2시. 저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간암 판정을 받고 나서 얼마 뒤 당뇨까지 찾아왔습니다. 108이네. 당뇨 판정 받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5년 됐죠. 네, 약을 계속 먹다가 당 스파이크에 걸려가지고 지금 한 3개월 됐죠. 그래서 인슐린 맞고 있어요. 지금은요? 네.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혈당 수치가 더 높아진 상황. 치솟은 혈당이 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요? 그 병원 갈 때마다 선생님이 네 좋습니다 하면 그냥 속으로 만세 부르고 나올 것 같고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조마조마해서 들어갔다 선생님이 요번에 또 암이 생겼네 그러면 아주 그냥 걱정이 돼갖고.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고 안타깝게도 간암이 또 재발했어요. 네. 근데 1.7cm.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종양의 크기가 1.7cm. 크지는 않지만 벌써 3번째 간암이 재발한 겁니다. 당뇨가 잘 조절돼야지 네. 간암 재발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 조절에 굉장히 힘쓰시고요. 네. 체중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체중 조절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다행히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재발이 발견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간이 오면은 당뇨가 많이 오고 또 당뇨가 있으면 대부분 지방간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구조라서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암이 오면은 치료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방간이 무슨 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간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하게 받아오던 68살 정순애 씨 역시 최근 갑작스럽게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죠. 몰랐죠.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닭 체한 것처럼 소화가 좀 안 되고, 근데 위내시경 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복부 이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럼 전혀 증상이 없으셨어요? 전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항상 건강검진하고 이게 혈액 검사나 모든 거 다 검사하면 다 괜찮다 그래요. 그 수치가 모든 게 정상이니까 그거만 믿고 있었는데 너무도 멀쩡해서 암 진단을 받고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는 순애 씨. 술은 원래 안 먹어요. 담배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40대 후반부터 지방간이 있었고, 그래서 지방간 때문에 그 생긴 것 같아요. 지방간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게 암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피검사를 다 했는데, 근데 지금 간염은 전혀 없는 상태고, 이 비장이 훨씬 더 밝고 간은 되게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지방이 간에 꽤 많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40대부터 지금 당뇨병을 계속 치료받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당뇨로 인한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지방간이 생겼고,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간에 종양이 생긴 거로 추정이 됩니다. 순애 씨도 당뇨로 인해 지방간이 생겼고 그 때문에 간암이 발생했단 겁니다. 뭐 그 침묵의 간이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CT 찍은 게 그냥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이도 뭐 없고 딱 거기만 쉽게 말하면 뭐 범위가 조금 커서 그러지 뭐. 순애 씨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간 우엽에만 6cm 정도의 종양이 생긴 상태라 복강경을 통한 부분 절제술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종양인 데거든요. 간에는 많은 혈관이 모여 있어 잘못 건드릴 경우 심각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병변이 발생한 우엽만 깨끗하게 도려내는 게 중요한데요. 장장 5시간의 대장정.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근데 남는 간이 저희가 수술 전에 측정을 해봤는데 남는 좌엽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40%면 충분한 남는 간이기 때문에 우엽 절제를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병원. 다행히 순애 씨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간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데요. 수술 직후에도 뭐 간 수치가 거의 뭐 오르지 않았고 상승하지 않았고 지금도 뭐 회복이 아주 빠르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간세포암이고요. 보통 2cm 미만이 초기암인데 4.5cm면 한 2배 정도 증가한 거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해서 간 효소 수치를 보는데 간에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초음파나 CT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추적 검사를 같이 동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